포스코 케미칼을 매수하셨답니다. 자, 일론 머스크 배터리 관련주로 낙폭 클 때 매수를 했는데 이제야 수익이 왔다라고 하셨고 포스코 케미칼 매수가 8만 원에 비중 20%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쯤 팔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뭐 종목 자체로만 봤을 때는 뭐 매도를 뭐 좀 서둘러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나중에 그 온라인 강의할 때도 말씀 좀 드릴 만한 내용인데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만 보고선 결정할 것은 아니에요. 보면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합, 아니면은 내 다른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뭐 특별히 오늘 좀 빠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을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판단을 하는 방법도 좀 필요가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전제를 싹 다 무시하고 포스코 케미칼 이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아직까지는 뭐 빨리 뭐 매도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나마 비중을 조금 축소하고 조금 차익을 실현해둘 만한 가격은 한 9만 원 정도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뒤에 뭐 9만 8천 원, 10만 원 올라가면은 뭐 다 뭐 매도할 만한 구간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 매도할 만한 구간이고요. 주식은 올라갈 때마다 팔고 싶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9만 원 정도가 한번 유력하게 가고 아니면 이제 정고점이 10만 원대까지는 한번은 뭐 시장이 좋아야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아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추세가 좀 꺾이면 이 종목도 좀 꺾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오늘 음봉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그래도 음봉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조금은 챙겨두는 게 원금 밑으로 다시 내려갈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오늘 시가 밑으로 내려간다. 그 다음에 9만 원 이상 올라갈 시에는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M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이슈가 되면서 올라왔는데요. 간단하고 빠르게 좀 답변 드릴게요. 네. 지금 HMM 사도 되냐고 이제 문자를 보고 저도 차트를 미리 열어놨습니다. 차트를 이제 미리 열어놨는데 지금 거꾸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종목 위에 가지고 있으면 지금 손절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웬만하신 분들은 지금 손절 못하고 물려고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다. 아니면은 생각했을 때 진작에 했어야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 HM 차트에서 뒤집어놓은 거고 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는 것은 그냥 거꾸로 됐을 때 내가 이거를 그냥 거의 자포자기하고 버려야 된다는 심정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 그 심정이 딱 정반대로 여기서는 그냥 앞뒤 안 보고 일단 그 정도밖에 매수할 수 있는 시점밖에 안 돼요. 하려면 차라리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는 네.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시황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오른 거 사기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HMM 같은 경우는 매수에 대해서는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사는 건 거의 앞뒤 안 보고 그냥 매수 버튼 누르는 행위밖에 안 되니까 매수는 나중에 다음 기회를 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텔레콤을 매수하신 시청자분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주린입니다. 육아휴직 아기 낳으시고 축하드립니다. 자, SK텔레콤을 24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십니다. 평단가가 24만 5천 원이라고 하시고요. 손실이 큰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평균 단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 계속 팔기만 해서 걱정이 너무 큽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해주셨고 비중이 35%라고 하시네요. 네, 맞아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좀 보여왔고, 네. 그다음에 어제랑 오늘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팔진 않고 어제 오늘 외국인이 삽니다만 그 수량 자체가 거의 나 그냥 샀어 이 정도밖에 지금 티가 안 날 정도밖에 안 사주고 있어가지고 조금 뭐 외국인 수급 면에서는 좀 좋지 않은 것은 맞아요. 근데 그래도 기관 측에서는 뭐 그래도 들락날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을 좀 유지를 해주는 모습인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요 사실 뭐 편합니다. 가지고 계시면은 매수가는 올 수는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24만 5천 원 좀 비싸게 좀 사셨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다음부터 우량주를 사더라도 고점에 사면은 이거 그냥 오히려 다른 소형주보다도 못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더라도 꼭 항상 눌리는 거 보고 매수를 좀 해주시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2021년쯤에는 뭐 자회사 상장 이슈 얘기도 많고 그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5G 관련된 요금 이게 항상 좀 논란거리이긴 한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가의 상승 요인이 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은 그래도 매수가 이상 또 기본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유동성도 지금 커지고 있는 거니까 일단 우상향해서 뭐 매수가 이상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다음부터는 조금 눌릴 때 사자라는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님, 네. 삼성전자 사도 되나요? 합니다.
좀 나중에 보시죠. 네. 네. 일단 나중에 보시고 주가도 이제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이 삼성과의 상속 관련된 문제가 완전히 끝난 이후 거의 끝나갈 때쯤에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중간에는 물산이니 뭐니 그 중간에 삼성생명과 물산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분명히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그 시나리오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도 뭐라 정확하게 아직까지 의견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 거꾸로 생각하면 아직 제시할 수 없고 애매한 상황일 때 굳이 뭐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가지고 제가 봤을 땐 나중에 보셔도 되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